이병우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원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넷째 주 WKBL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석현 기자가 복덩이에요. 자, WKBL 룸앤 팩트가 조회수가 3,000을 넘어서 4,000, 5,0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네. 제 목표는 4천, 5천이 아니고 언젠가 KBL 다 따라잡는 거. 네. 저희도 10,000달이 찍고 20,000달이 찍는 게 제 목표입니다. WKBL 여러분,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힘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댓글 소개시켜 주시죠. 우드킴님께서 수우파 대사 치시는 류동혁 기자님 부캐로 꿀동혁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여기에 리더인 허니제이라고 있어요. 허니제이. 아주 그 춤을 잘 추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매력적인 여성분인데 그걸 따라서 이제 꿀동력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우드먼을 좋아합니다. 프라우드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수장 모니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모니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꿀동력보다는 머니동력. 제 머니동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십시오, 여러분. 네네네. 이거 슈퍼. 제가 근데 이제 꼭 보고 프라우드먼이 있습니다. 좀 떨어져가지고 살짝 좀 식었어요. 네. 좀 다른 거 이제 또 갈아타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준영님께서 이리농구 초창기부터 꾸준히 보고 있는 자매품인데요. 히히. 원 기자님이 신한은행에 얘기할 때 은퇴 선수를 복귀시키거나 라고 할 때 혹시 무슨 소스가 있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네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남농 여농 곧 느바도 해주실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루키 더 바스켓의 박진호 기자가 이제 단독을 썼는데 곽지원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한다고. 그 원성이 이제 알고 있었죠.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먼저 딱 터뜨릴까 하다가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약간 조율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찾고 있었습니다. 곽준 선수 들어왔는데 신한은행에 사실 빅맨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테랑 선수 곽준 선수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활약 기대를 하고요. 자, 영킴님이 허예은 올 시즌 슈팅 개선되면 원 기자님도 허예은도 내가 키웠다 나겠구만 하하 그랬는데 실제 그럴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아니 이 부분은 정말 뭔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허예은 선수 신인 때부터 제가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쓰고 지금까지 큰 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거의 어부바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르농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맞습니다. 자극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개막전 때 보니까 3점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허예은 선수 꼭 모셔서 비시즌이나 그 브레이크 때 모셔가지고 우리 원 기자님과 1대1 면담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회수 20,000달이 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진국님이 원 기자 KB 편파 방송도 하셨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KB 팬 맞으시죠? 저 역시 KB 팬입니다. 홍원환 선수도 이러는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KB에서 지금 편파 방송 하셨잖아요. 거기 아니 그놈 저 아닙니다. 걔 부캐인가요? 그놈은 제가 키우는 그 족제비가 있는데 제 손톱을 먹었습니다. 제 손톱 먹은 놈. 그놈은 아주 자본주의에 찌든 놈. 그놈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중립을 지키고 아주 공정한 방송을 하는 저 원석영 기자와 그 자본주의에 찌든 놈이랑은 다른 놈입니다. 걔는 이름이 원스타예요. KB스타즈예요. 원스타. 원스타 있어요. 그놈 고향이 청주인 놈. 그 놈은 아주 다른 놈이고 여기는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KB가 편파 방송을 했는데 홍아란 선수 그리고 우리 김영현 기자, 우리 김영현 기자도 우리 자매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원스타, 걔도 살짝 자매품이고. 그놈이랑. 근데 우리 홍아란 선수 때문에 사실 한 1,500명이 넘었다라고 들었어요. 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스타나 김영현 기자 때문이 아니고 홍아란 선수 때문에. 홍아란 때문에. 보니까 원스타 그놈도 재밌게 좀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걔는 그냥 격까지. 그런가? 걔까지. 우리가 이제 안주를 먹을 때, 안주를 먹을 때 이제 소주가 있고, 삼겹살이 있고, 된장 쌈장 있잖아요. 걔는 쌈장 정도. 회 밑에 있는 그 2명이 다금발이면 그 밑에 천사채다.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면 중화요리에서 어떤 짜샤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제가 보기엔 그놈도 재밌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홍아란 선수가 다금발이었고, 그래서 삼겹살이었고, 중화요리의 팔보채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KB가 정말 그런 시도 굉장히 좀 좋고, 기사를 한번 써야겠어요. 기사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걔가 원스타 안 쓰고 저는
그 홍한환 선수만, 홍한환 선수 전 선수만. 네. 둘은 필요 없고, 예, 둘은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PK님께서 네. 원석영 기자님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삼성생명 KB 챔프전 할 때도 3대 0으로 진다고 하고 네. 올해도 정규리그 5위 할 거라고 그러고 왜 삼성생명을 싫어하시나요? 왜 싫어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신한은행 싫어한다고 그러더니만 왜 삼성생명 싫어하시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시즌 삼성생명 진짜 누가 삼성생명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솔직히. PK님께서도 네. 삼성생명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시기 조금 어려웠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한 2년 동안 KB랑 우리은행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선수들의 아는 게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기사를 조금 더 쓰고 원스타 튀어나오지 마. 원스타 튀어나오지 마. 튀어나오지 마. 아유. 예. 원스타가 갑자기 예. 그놈은 다른 놈입니다. 네, 여기서는 중립을 지킵니다. 저는 삼성생명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따가 뭐 분석을 하겠지만 맞습니다. KB하고 개막전 했을 때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삼성생명 얘기를 싫어하진 하겠습니다. 않는다. 예, 우리 절대 원성이 싫어하지 기자, 않습니다. 우리 원성이 기자는 냉철하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싫어하니까. 그러면 다 원스타다. 네. 네.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사이먼 심님이 진짜 궁금한데 BNK에 관록 있고 지난 시즌 어시스트 팀 내 1위 선수들이 합류했지만 새로 손발을 맞추는 것이 조직력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패스 없는 강희슬 합류하고 주장의 팀 어시 1위 강하정 빠진 KB 조직력은 왜 1도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 강희슬 선수랑 박지수 선수는 그래도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오고 국대 갔다 와서 그래도 연습 경기 때 2경기 정도는 맞추고 들어갔어요. 근데 김한별 선수랑 강하정 선수는 정말 시즌 끝까지 연습 경기를 못 맞추고 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력에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감독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독님께서도 우리 조직력 어떡하냐고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지금 뒤에도 또 BNK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뭐 강한정 선수가 김한별 선수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언급을 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두 선수가 그런 베테랑이 아니고 좀 젊은 선수였다 그랬으면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걱정되는데 이 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워낙 짬밥이 있는 선수들이고 강하정 선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팀 어시스트 팀 내 1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맞춰보는 거하고 안 맞춰보는 건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지금 뭐 한우지 선수가 개막전에 나올 수 있나요, 이 선수? 뭐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촬영 시점이 2경기를 치르고 6개 팀 중에 4경기가 4팀이 뚜껑을 딱 열었고 나머지 BNK랑 신한은행 그렇죠. 이 2팀이 아직 지금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조심스럽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저희가 지금 그 녹화하는 시점이 26일 화요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 풀리는 게 아마 28일 정도 목요일날 풀릴 것 같은데 27일날 개막전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간 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신한은행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경기는 다음 주에 굉장히 충실하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막전 전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틀리나 이거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저희를 까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부상자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아마 한엄지 선수는 개막전에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구단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무릎 부위가 안 좋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부위가 안 좋은데 여러 군데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한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병원도 있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뛰어도 괜찮다. 약물 치료로만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구단들이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3군데 정도 더 병원을 알아보고 왜냐면 선수 생활 선수 진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에서는 아마 출전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곽주영 선수가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주영 선수가 사천시청에서 몸을 열심히 뛰면서 몸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일반부 전국체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게 다시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개막전에 곽주영 선수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신한은행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각종 선수가 개막전 출전 여부가 뭐 사실은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빅맨진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 네. 양념을 쳐줄 수 있는 그런 네. 카드이기 때문에 서서히 맞춰가면서 팀 적응을 하고 거기서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군하단 감독 대행이 지금 이제 신한은행을 맡고 있고요. 이 군하단 감독 대행은 정상인 감독 체제에서 퍼스트 코치, 이제 수석 예. 코치였고 그 박신자컵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그런 감독이죠. 맞습니다. 그런 감독이고 어떤 전술 전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감독이에요. 네. 이 감독인데 그러면 이제 정상인 감독이 사실 작년 신한은행 돌풍이었던 그 가장 1등 예, 네, 맞습니다. 1등 거의 공신 아니었나? 감독 1옵션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을 정도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인 감독 체제에서 신한은행은 공격에서는 확실한 옵션이 있고 네. 수비에서는 이제 매치업전을 활용을 하면서 네. 상대를 이제 그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군하단 감독 대행은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살짝 달라요. 그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간 이제 온고지신의 느낌으로 받을 건 받고 네. 필요한 거 새로운 걸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전에 알아주셔야 될 게 군하단 감독 땡님은 코치 시절에도 좀 권한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정상인 감독이 좀 자율적으로 봤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전술이나 이런 네. 부분을 일단 군하단 감독 등이 짜고 네. 거기에서 정상인 감독이 받을 거 받고 네. 드러낼 거 드러내고 네. 요렇게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격적인 면에서는 원래 군하단 코치님께서 코치 시절부터 군하단 감독님께서 좀 지시하던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쪽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하단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신한은행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국 농구의 그런 시스템 농구 딱딱 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신한은행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군하단 감독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농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좀 NBA도 많이 보시고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지난 시즌 이제 가장 히트를 쳤던 경기 중에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김혜남 선수 아이솔레이션, 그렇죠. 연속 아이솔레이션 그 경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농구도 좋지만 한 상대의 컨디션, 상대의 수비나 우리 팀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날 이 선수가 괜찮다 하면 이 선수에게 모든 세팅을 몰아주는 예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좀 추구합니다. 신한은행 공격이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의 어떤 핵심을 잡고 간다. 네, 예를 들면 김수현 선수가 있었을 때 네. 하이포스트 지역에서 김수현 선수가 볼을 네. 받고 끊임없는 컷인 백도어를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슛을 넣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갖다 높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약점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네. 많은 선수들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한 군데라도 어그러지면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베테랑들 중용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신한은행은 젊은 선수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네. 김연아라든가 뭐 유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셋 오펜스에서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되 단 여기에서 부분적인 어떤 전술들을 갖다가 가미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셋 오펜스에서 나왔던 그 약점들을 갖다 좀 덜어내자. 네. 요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개막전에서 경기 초점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인 면에서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수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신한은행이 그동안 작년에 좋았던 게 뭐냐면 매치업전이었죠. 변형 아우, 매치업전인데 이거에 사실 하나원큐라든가 BNK가 좀 많이 당했어요.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렇죠. 이 지난 시즌에 히트를 쳤던 신한은행표 매치업 존을 올 시즌 버립니다. 예. 버리고 싶어서 버린다기보다는 작년과 달리 빅맨 로테이션이 너무 좀 횡해졌어요. 맞아요. 예. 한엄지 선수가 출전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김연희 선수가 돌아왔지만 김연희 선수는 이 수비를 하기에 조금 느린, 네. 예, 이 수비에 민첩성이, 맞지 않아요. 예.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이제 내부적으로 나와서 개막전에서 어떤 수비가 나올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개막전 할 때 맞습니다. 개막전은 끝나고 하는 거 다 얘기도 되긴 한다. 필요합니다만. 예. 되긴 하는데 예. 그러나 여기까지 다 말씀을 네. 드리고 너무 달려드리면은 사람들이 또 농구 안 보고 이루는 것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구 시청률 저희가 또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일단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네. 게임을 했고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자, 일단 그
개막전 보셨죠? 아, 그럼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시면.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너무나 하나 바뀐 거 없이 너무나 그대로여서 더 무서웠던 우리은행. 소름 끼쳐. 예. 예. 진짜로.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대로였습니다. 네, 네. 정말로 변한 게 하나 없이 네. 20분 이상 뛴 주전 5인방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어요. 박혜진 선수 23점, 네. 박지현 16점, 네. 김소니아 12점, 네. 최이샘 11점, 네. 우리 수명님 10점. 예, 김정은. 네. 예, 진짜 나 이 팀 진짜 미치겠어. 수비, 공격 뭐 하나 변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작년보다 좀 달라진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선수 로테이션 폭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윤정이 들어왔고 박다정도 살짝 뛰었고 김지리 선수가 스타팅으로 들어왔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긴 한데 근데 이 팀이 그게 이제 메인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 코칭 스펙가 좋은 게 뭐냐면 하나원큐가 사실은 1쿼터에 굉장히 잘 싸웠어요. 맞아요. 네. 그 젊은 선수들을 내세워서 굉장히 준비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맞받아쳤는데 주전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건 3, 4쿼터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가지고 갔는데 일단 박혜진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박혜진은 정말로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이날 경기 제가 오전에 NBA를 봤어요. 커리 경기가 있었거든요. 커리 경기를 보고 이제 저녁 때 박혜진 경기를 보는데 솔직히 커리보다 좀 더 소름 돋았습니다. 마지막 그 3점슛 2개, 딥3 2개는 와 진짜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딥3를 장착을 했어요, 진짜로. 와. 그렇게 되면 박혜진 선수 맞기 진짜 힘들죠. 농구가 더 늘어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딥3가 그냥 무리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노려서 던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로고샷이었거든요. 로고샷. 우리은행 그 로고 위에서 던졌어요. 네네. 근데 그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던졌냐라고 캐스터님이 물어보니까 감독님께서 요새 커리 보니까 잘 쏘더라. 너도 한번 쏴봐라. 해가지고 감독님이 권한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여자농구도 제일 그런 거에 보수적일 것 같은 우리은행도 그런 거를 주문하는 거 보면은 참 이제 발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트렌디해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 저희가 사실 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비시즌 때 사실 철저하게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 경기도 또 잘했고 우리는 위성호 감독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걱정하고 왜 그래? 막 이랬었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수비도 살짝 뚫리고 그래서, 첫 포지션에서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 김정은은 김정은이었다. 그냥 몸 상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경기 감각에 약간 잠깐 그랬던 거고 김정은은 김정은입니다. 0점이 잡히니까 석점을 던지는데 저건 들어갔네. 이런 샷이 2개 있었었고요. 그리고 공격도 공격인데 구슬 선수가 1쿼터에 11점 넣으면서 완전 하드클이 있죠. 그랬는데 2쿼터에 김정은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정은 선수가 또 구슬이랑 매치업을 하면서 구슬 선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11점 넣었던 구슬 선수 나머지 2, 3, 4쿼터 2점 넣었습니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언니의 농구다. 그렇죠. 그게 수우파에 나와요. 잘 봐. 이게 언니들 농구야. 딱 보여줬습니다. 진짜로. 그냥 무섭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동대장 하면서 좀 더 원숙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뭐 최희샘이 사실은 슛감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팀에서 너무 좋았었잖아요. 지난 뭐 정선민 호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살짝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부상 부위가 살짝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슈팅 밸런스가 약간 좀 무너진 느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요. 그냥 뭐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어느새 10점, 11점 넣었고 스크린 공격 안 풀릴 때 다 커팅해주고 진짜 빛과 소금입니다 이 친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홍보람 선수도 자기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팀은 그냥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조직력이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고 어떤 장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거. 홍보람 선수가 진짜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기록지를 보면 리바운드가 8개입니다. 리바운드 8개면은 하나원큐 기록지에서 리바운드 전체 2위예요. 하나원큐에 가면은 홍보람 선수가. 너무 자기 역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서로 선수들이 진짜 다 그냥 한 몸으로 움직이는 듯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여전히 좋고. 근데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약점이 있었죠. 김진희 선수가 얘기해야죠 진짜. 와 정말 상대가 대놓고 그냥 개막전 시작하자마자 1초부터 상대가 세깅 디펜스를 오는데 너무 좀 가혹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봤던 게 뭐냐면 참 하나원큐는 사실은 이제 예상된 그런 그 세깅 디펜스를 했잖아요. 세깅 디펜스는 이제 떨어져서 수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운 디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수비하는 건 세깅 디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점이 없는 선수한테 그냥 주는 거죠. 맞습니다. 돌파기를 막아두고 3점 던져라.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KBL에서는 이제 신명호는 놔두라고. 네, 맞습니다. 박찬희는 놔두라고. 뭐 여기 이제 WKB는 김진희는 놔두라고. 뭐 이건데 근데 저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계속 쐈잖아요. 맞아요. 저는 7개까지 안 들어가는 거 보고 7개 맞습니다. 그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진희 선수가 계속 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형은 지금 전력으로 볼 때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 팀은 무조건 4강 들어갔구나. 우승권일 수도 있고 또 뭐 좀 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2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우리은행이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전력도 좋은데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김진희의 3점 장착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부분만 이제 해결이 되면 사실 국민은 지금도 그렇지만 KB하고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뭐 그런 전력이 충분히 된다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희 3점 장착은 계속 될 것 같고 아마 코칭 스태프에서 그냥 계속 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진희 선수는 거기에 주눅들지만 그냥 쏴야 됩니다. 계속. 맞습니다. 계속 쏘십시오. 그러다 보면 들어갑니다. 예전에 오리온의 김승현 선수도 이제 세트 슛을 던지는데 슛이 처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쏘다 보니까 들어가요. 그러다 30% 찍고 40% 찍고 뭐 이러니까 김진희 선수 계속 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분 뛰면서 3점슛 7개를 모두 놓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시스트 6개로 팀 내 최고 어시스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괜찮고 트랜지션에서 속공에서 해주는 역할 그리고 언니들이 아무래도 약점이 트랜지션이 조금 약하고 예를 들면 뭐 활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활동력을 이제 온전히 100% 쏟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쏘면 조금씩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이제 그 몸빵을 누가 해주냐 김진희가 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강점들이 있으니까 김진희 선수는 여기에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여전히 강하고 KB하고 자웅을 가룰만 하다. 저는 개막전에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자, K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B. 우리 KB가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긴 했어요. 많은 게 바뀌었는데 감독님도 바뀌고 강희수 선수도 오고 뭐 주장도 바뀌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예상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이 팀이 뭐 어느 정도 하겠다. 강력한 우승 후보 맞다. 근데 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주전들의 의존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김한수 감독의 데뷔전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3쿼터쯤에 삼성생명이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엄청 따라와요. 맞아요. 거의 전반에 2쿼터만 해도 이거 가비치 가겠거니 했는데 삼성생명이 끝까지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상황에서 박지수를 뺍니다. 솔직히 데뷔전 감독님들 지금 계신 감독님들 데뷔전을 다 떠올려 보면은 얼마나 다 조급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만약에 박지수였다면 박지수한테 매달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걸 매달리지 않고 일단 빼고 한번 해볼게. 그것도 승부처에서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거 보고 와 이게 진짜 처음 데뷔전 치르는 감독님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그래서 개막전에서 31분을 뛰었는데 박지수 선수가 데뷔하고 나서 개막전에서 31분 뛴 건 처음입니다. 가장 적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지금 컨디션은 제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쿄올림픽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WNBA에서 뛰었고 그래서 이제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팀 적응이 사실은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박지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100%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수는 박지수입니다.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뭔 준비를 해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박지수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박지수 선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 작업을 두 개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김한수 감독이 비시즌 때 그런 작업을 굉장히 착실하게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박신자컵에서 우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개막전에서 어떤 용병술과 이어져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쨌든 허연 선수가 볼 핸들러로서 확실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삼성생명과 맞짱을 뜰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지수 없이도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허연 선수를 필두로 해서 백업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날 실제로 경기에서도 아마 삼성생명이 벌떼 농구를 한다고 했는데 KB 로테이션 활용을 보면은 KB도 똑같이 9명을 쓰면서 오히려 출전 시간 보면은 KB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로테이션을 활발히 가져가면서 그 남은 체력을 이제 더 활발한 수비에 치환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왔어요. 113, 뭐, 존 디펜스도 나오고 이게 되게 그 존 디펜스가 보통 원래 수비 그렇게 지역방으로 가져가면은 체력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디펜스는 좀 특히 앞선 선수들의 체력이 굉장히 좀 힘든 디펜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40분 내내 가드들을 앞에 세웠어요. 프레스를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왜 프레스를 붙였냐? 이게 나름대로 이제 김한수 감독이 준비한 박지수의 체력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선의 가드들이 계속 상대의 공격을 진행을 늦춰주는 사이에 박지수 선수가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이나마 1, 2초라도 천천히 백코트를 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박지수 선수를 아껴주는 보호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좋냐면은 사실 그동안 KB의 앞선 가드 선수들이 박지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습니까? 맞죠. 예. 근데 가드를 40분 내내 올리면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KB 선수들이 박지수를 위해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박지수를 위해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박지수를 위해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이제 가드들도 40분 내내 올려붙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핵심이 뭐냐면 로테이션을 그럼 얼마나 돌리느냐. 이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윤미 선수 15분 뛰었고요. 심성영 20분, 허연 30분, 김소단 10분, 엄서희 5분. 이렇게 뛰면서 지금 로테이션을 9명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테이션 가동폭이 좋아지면서 활동력이 늘어나고 이 늘어난 로테이션의 어떤 힘을 앞선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에너지로 치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KB가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박지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박지수의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32분 34초 뛰었는데 2점슛 그 시도가 11개에서 8개 성공했어요. 그 엄청난 야투를 맞습니다. 낸 거죠.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공수가.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강희슬은 또 강희슬 나름대로 18점에 리바운드 6개 하면서 노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저는 작년 같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우리은행이 KB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KB가 완전히 이렇게 확 바뀐다 그러면 정말 그 용호상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KB 쪽에 저는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고 좋은 면도 많았지만 안 좋은 면도 있었죠. 사실 후반에 가보면은 전반에 진짜 20점 차 넘게 나던 경기를 후반에 다 따라잡혔는데 그때 안 좋은 모습이 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급해지니까 작년에 했을 때 잘 안 됐던 그 농구 박지수 선수가 포스트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넣어주는데 사실 근데 그게 또 하필 삼성생명이잖아요. 상대가 삼성생명은 작년 결승전 때 그 수비만 축도로 연습했거든요. 그렇죠. 몸에 배어있지. 더블팀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상대 턴오버, 박지수 선수 턴오버를 유도하는. 그래서 하필 삼성생명인데 그게 선수들이 좀 당황하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강희슬 선수도 박지수 선수가 그쪽에서 안 풀리니까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는지 전반이랑 달리 움직임이 공을 잡고 자기가 좀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이제 계속 턴오버가 나오고 야투를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두 경기 더 치르면서 호흡이 맞으면 차차 좀 해결될 것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전 거기에서 좀 이제 단추를 받았던 게 허연 선수와 박지수 선수하고 2대2 그 피켓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팝을 해도 되고 사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허연 선수가 그런 센스가 굉장히 충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희슬이 좀 빠져주면서 스트레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사실 알고도 막기가 쉽지는 않겠다. 앞으로 이제 승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갖다 좀 더 늘리면 KB가 굉장히 좋아지겠다. 원성현 기자의 어떤 그 약점 지적이 굉장히 예리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그게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 자, 하나원 큐가 우리은행한테 패했어요. 패하긴 했는데 뭐랄까 이제
경기 내에서 경기 기복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구단이죠. 선수 구성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보면은 이적생 선수 둘이 정말 재밌게 경기는 잘한 것 같아요.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구슬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쿼터에 11점을 넣고 나머지 3쿼터에 2점을 넣으면서 총 13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1쿼터는 진짜 와 약간 카멜로 앤서니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릿느릿한데 그 카멜로 앤서니 특유의 그 잽스텝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잽스텝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은행 수비를 진짜 다 당황스럽게 한 특유의 발빼기랑 엇박자 슛이 너무 정말 저거는 진짜 타고났다. 저거는 WKBL 진짜 최고다. 구슬애가 치는 저거다. 네. 그러면서 수비에서도 그렇게 구멍도 많이 보이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데 2, 3, 4쿼터를 치르면서 수령님을 만났죠. 예, 수령님을 만나고 네. 그리고 우리은행이 구슬을 에이스로 인정을 했어요. 2쿼터부터 수령님 붙이고서 더블팀도 계속 들어가면서 그렇죠. 턴오버를 유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시스트를 밖으로 좀 잘 빼줬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서 턴오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원래부터 항상 지적받았던 구슬 선수의 체력 문제와 파울 트러블이 체력 문제가 가장 이제 눈에 보였던 게 3쿼터쯤이었나 4쿼터쯤이었나 구슬 선수가 되게 멋있게 스틸을 하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코트를 넘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레이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레이업을 못 올리고 멈췄습니다. 네네. 아마 제가 이윤재 감독님이었다면 그 부분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예. 그 문제, 그러니까 좋았던 면과 안 좋았던 면이 다 보였던 데뷔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 팀이 예. 제가 1쿼터만 봤을 때는 네. 사실 KB 개막전을 보는 느낌이었어. 완전히 달라졌네. 준비 많이 했네, 진짜. 그렇죠. 네. 그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첫 공격부터 저는 뭐지? 였던 게 그때 이천 선수가 네. 메인 볼 핸들링 역할을 하고 있었고 스크린 받고 그대로 졸진해가지고 네. 2점을 넣었습니다. 보면서 와, 그 스크린을 치고 들어가는 저건 약속된 플레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스크린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이제 신의 선수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용을 해서 뭔가를 플레이해요. 거기서 구슬이 이제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면서 하나원큐가 작년에 사실 저희가 좀 비판을 좀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동네 농구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네. 스크린에 대한 비율이 높지를 않고 1대1 그 따로 국밥식으로 1대1 농구를 맞습니다. 하니까 하나원큐의 어떤 전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다. 하나원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면 대결을 해서는 우리는 KBL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전력을 떨어진다 그랬는데 1쿼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정예림 선수도 나름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이 팀이 뭔가가 좀 달라지겠구나. 또 가드진의 어떤 로테이션도 많이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예전의 어떤 모습으로 좀 이제 회귀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데 이 언니들도 초반에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구슬도 그렇고 신전도 사실은 12점을 넣었지만 2점도 성공률이 7개 던져서 1개 성공.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크린을 이용한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슈팅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1쿼터 때 좀 되다가 2, 3, 4쿼터 때 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희망을 보기는 봤는데 고정적으로 이제 하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게 진짜 저도 너무 그렇게 느낀 게 그 위닝 멘탈리티의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사실 전반 되게 안 풀렸어요. 맞아요. 정말 쉬운 것도 많이 놓치고 3점도 너무 안 들어가고 턴오버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원큐가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수비가 저는 진짜 저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수비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선수들이라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나 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었는데 너무 수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은행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는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오케이 전반에 우리가 잘 안 됐는데 오케이 리바운드 이 정도 수비죠. 그럼 우리가 후반 할만해. 우리은행은 이러고 하프 타임을 마치고 나온 느낌이었고 하나원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하면서 스크린의 그런 견고함이나 그 로테이션이 한 발 더 뛰는 그게 시간 1분 1분 가서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감독님 참 속닥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양인영 구슬이 35분 거의 36분을 뛰었는데
뛰면서 이게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많아졌고 고아라 28분 뛰었고 신지현 26분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박소희라든가 이하은이라든가 이채연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 그 로테이션 폭이 많아 보였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예림, 뭐 김혜진도 괜찮고요, 뭐 이채원도 있고 박소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소희 선수가 지금 1분 53초 뛰었는데 이 선수들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면 그 중용이라고 해야 되나 로테이션의 폭을 좀 넓혀서 좀 1쿼터 초반에 했던 그런 이제 수비 그런 공격처럼 그걸 이제 계속 가지고 가면 좀 경쟁력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거는 김희슬 선수가 친정팀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 첫 경기였는데 교체로 나왔는데도 22분 뛰면서 22분이 아니죠? 26분 예, 26분 뛰면서 이날 한 13.3 리바운드 3어시스트 그리고 턴오버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신한은행에 가면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원래 1번이었다가 2번에 가까이 바뀌었는데 저는 솔직히 슈팅 능력만 보면 이 선수는 리그 탑 5 안에 든다고 봅니다. 정말.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2번으로 가냐면 슈팅 능력이 좋아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원래 볼 핸들러로 썼을 때 그 상대의 좀 프레스에 많이 약한 면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근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번뜩이는 패스는 있지만 리딩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 폭이 좀 제한적인 선수였는데 이날은 신지현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1번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턴오버도 없이 되게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 앞으로도 좀 더 보여준다면은 왜냐면 신지현 선수도 사실 1번이라기보단 듀얼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1, 2번 역할을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음 경기 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수 선수 좋았던 게 이제 석점을 넣을 때 이제 스크린을 받아서 슛을 갖다 쏘는데 그 슛이 볼 주기가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몸싸움을 했을 때. 근데 우리은행전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강한 우리은행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음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자, 일단 삼성생명이 KB한테 패했는데 68대 50% 패했어요. 50% 패했는데 경기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팀,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가 저번에 프리뷰를 할 때 비슷했던 그런 우려는 우려대로 나타났고 강점이라 생각했던 그런 백업층들의 분전은 분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잘해준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주연 선수도 잘해줬고 강유림 선수도 이적 후 첫 경기 치고 굉장히 적응을 잘해줬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코어 선수들 윤예빈이랑 배윤 선수가 배윤 선수가 10.3 리바운드 7 어시스트를 했고 윤예빈 선수가 9.3 리바운드 2 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둘 다 합쳐서 파울이 8개였습니다. 이 지금 삼성생명이 사실은 좋게 가지고 가려면 윤예빈이 기본적으로 메인볼 핸들러로서 어떤 득점이나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수치를 올려야 돼요. 공격적으로 이제 보이는 수치가 좀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제 수비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배혜연 선수 같은 경우에도 KB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수치가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팀하고 게임을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윤예빈과 배혜연이 코어로서 얼마나 탄탄한가 이 부분에 따라서 나머지 선수들이 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주영과 이제 강유림이 이렇게 잘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신이슬이 2분 43초 뛰었고 무득점이죠. 이명관 선수도 사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어떤 파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8분 46초를 뛰면서 득점이 없었어요. 이해란 선수가 7분 뛰면서 2득점.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이 코어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해지지 않으면 뭔가 좀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보여주긴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현 선수는 이날 박지수를 막았고 윤예빈은 강희슬을 막으면서 사실 수비적으로 치중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1옵션이라면 한 팀을 대표하는 이 선수들 단순하게 연봉만 둘이 합쳐도 6억이 넘지 않습니까? 부럽네요. 6억이 넘는데 그런 돈을 받는 선수들이라면은 국가대표에 나가는 선수들이라면은 수비도 잘해주고 공격도 좀 더 잘해줘야 한다. 라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생명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어의 불안정함을 우리가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게 K비전이었고 네. 앞으로 경기를 치를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윤예비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리그 탑 가드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선수들 지금 이주영, 강유림 잘해주고 있지만 여기 신이슬라든가 이명관이라든가 뭐 박혜미 선수. 박혜미 괜찮았어요. 박혜미라든가 이런 김단비도 있네요. 네. 김단비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폼에 올라가면 네. 삼성생명도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이날도 되게 좋았던 게 3쿼터부터 정말 진짜 누가 봐도 힘든 경기였는데 일단 포기를 몰라요. 젊어서 선수들이. 예, 점수판을 안 보고 뛰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날 삼성생명이 속공이 12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속공이 12개가 나왔는데 이 속공 12개가 WKB에서 최근 3년간 전체 1위 기록이에요. 와우. 예, 그러면서 강유림 선수가 12개 중에 5개를 성공을 했어요. 확실히 젊다. 예. 그러면서 이 기동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러면서 이해란 선수는 데뷔전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주현 선수가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14점 9리바 9어시 6스틸. 와.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막전 이 판타지 게임에 나가면 1등입니다. 네. 이렇게 활약을 딱 몸풀기 딱 사실 KB가 뭐 누가 봐도 절대적 1강이니까 네. 여기서 딱 워밍업하고 다음 경기부터 이런 팀 컬러 유지를 해준다면 이해라 선수도 몸 좀 더 풀리고 활약해준다면은 삼성생명 올 시즌 제가 프리뷰에서는 한 5위 정도 예상했는데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품게 했던 경기 같아요. 이 팀은 이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기대감이 있는 팀이고 네. 그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자,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저희가 지금 녹화가 26일인데 27일 날 신한은행과 BNK 개막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뚜껑이 안 열린 그런 상태이고. 네. 일단 뭐 김한별, 강하정 선수는 개막전 출전하죠. 맞습니다. 개막전에 출전을 하되 몸 상태는 여전히 좀 완벽하지가 않고 박정환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 이 언니들, 왕언니들 둘은 적어도 1라운드까지는 출전 시간을 좀 관리를 하면서 좀 길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개막전 첫 경기, 두 경기를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네. 부진할 수 있잖아요.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 팀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속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박정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균 득점 1위를 하고 싶다. 맞습니다. 예. 그 이거 공정농구 하겠다라는 건데 그 평균 득점 1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평균 득점 1위를 하려면은 일단 갈 길이 멉니다. 네. 왜냐면은 BNK가 평균 득점이 지난 시즌에 66.8점으로 전체 꼴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점은 74.5점으로 이건 1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득점 1위 박정환 감독 어떻게 만나려고? 박정환 감독님은 네. 이렇게 깐족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 시즌 평균 득점만큼 1위 한다는 생각. 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평균 득점 1위를 진짜 찍었을 때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신나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맞아요. 신나게. 그렇죠. 네. 신나. 그 되게 좋은 표현이다. 네. 이동안에 이런 게 안 나오거든. 네. 와.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면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확실히 자기 팀의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김한별 선수, 강하정 선수 걱정을 하면서도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이소희 지난 우리 안혜지 선수 몸 상태 너무 좋다. 네. 팀끼리 훈련을 하면은 네. 저희가 근데 김한별 선수, 강하정 선수 못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스피드? 그러면은 못 따라오는 거 맞다. 그런데 천천히 와가지고 뒷북 쳐준다. 그렇죠. 예. 세컨 브레이크. 천천히 와서 네. 뒷북을 이렇게 네. 3점 네. 하나씩 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세 선수 사실 이 지난 안혜지 이 선수 이소희 선수 이 세 명이랑 김진현 선수도 있고 김시현 선수도 있고 나머지 우리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는 솔직히 이 선수들 데리고만으로도 정말 플레이오프 노현진 자신 있다.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노현진 우리 주장이었는데 네. 농담이에요. 예. 노현진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 선수들만으로도 어떻게 1라운드 잘 치를 자신 있다 라고 말을 하실 정도로 예,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BNK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변화들이 많아요. 뭐 이소희 선수를 이제 좀 이제 1라운드는 좀 그러니까 공격 비중을 늘리면서 롤을 확대를 시킬 것 같고 트랜지션 여전히 강할 것 같고 평균 득점 1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풀릴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
지금 BNK가 지금 뭐 사직구장 네. 지금 쓰지 않습니까 이제 KT가 나가는 바람에 네. 예, BNK가 게이득을 네. 예, 하는데 자, 이 사직구장 적응 괜찮죠? 네, 선수들이 사직구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감독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인용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숙소랑 지금 BNK가 있는 숙소랑 네. 같은 부산이긴 한데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짧아 보이지만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훈련은 숙소에 있는 훈련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보다 사직에서 훈련하는 거 훨씬 좋아해가지고 선수들이 진짜 홈구장 같은 느낌이 나고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금정은 이제 예를 들면 좀 이제 외곽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전원을 네. 즐길 수 있고 네. 새소리가 들리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직은 이제 그 어떤 네온 사인. 네. 그리고 딱 들으면은 뭐 여기 야구장도 옆에 바로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잘한 게 이게 일부러 의도한 건지는 제가 이제 사무국에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야구를 봤어요. 롯데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사직 체육관에 롯데 야구 그 외야 상단에 보이게 BNK 선수들 BNK 여자 농구단이랑 하면서 BNK 선수들을 짜르륵 다 일부러 노출을 한 거예요. 네네네.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게. 그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갔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에요, 체육관 정면이. 그래가지고 약간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일부러 야구장에 노출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막 안에지 지나 막 다 보입니다. 예. 이 팀 마케팅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예. 좋다. 진짜로. 예. 너무 좋은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점으로 해주시면 유관중 되면 유관중 되면 점으로 좀만 있으면 위드 코로나 되니까 맞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단이나 선수들이나 사무국이나 모두 정말 3일체가 돼가지고 개막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농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BNK 화이팅.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